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화상 연결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장 판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멈추고 이날은 하락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장도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한 0.8에서 1% 가까이까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경제 및 차익 매물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내내 유가는 자체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공급에서의 공급 확대 물량에 대한 우려감, 거기다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좀 증가세로 발전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된 한 주였고요. 특히 러셀 2000은 지난주에 지금 거의 1년 만에 제일 안 좋은 한 주간이 됐습니다. 실제로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나 금융주가 좋지 않았고요. 소재주, 이런 산업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선방했던 것은 필수 소비자라든가요.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좀 방어적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모든 주에서 포함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증가세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거의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지난주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쉐브론이 2.6% 떨어졌고요. 디즈니도 2.6%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바로 이제 주식 분할을 통해서 가격대가 낮아진 엔비디아가 지난주 내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4%나 물량이 주가 떨어졌고요. 금융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지난주 좋지 않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주말에도 2.3%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서 모더나 얘기 많이 나왔지만 S&P 500에 포함되는 거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모더나가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도큐사인은 1.8% 올라갔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상체 효과를 또 찍고 나서 0.17% 소폭의 약보합 정도로 마감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하락은 전일까지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렇게 시장은 하락세를 띄었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불안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팩트만 확인해드리면 소매 판매는 증가세로 나왔습니다. 전망은 전달 대비, 전월 대비 0.4% 정도 감소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0.6%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좀 늘어났냐 보니까 전자제품점이죠. 그리고 의류 판매점, 레스토랑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자동차 자동차를 아시다시피 지금 신차 쪽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좀 물량이 부족한 거 많이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재고가 많이 소진되면서 판매 자체가 이제 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나 휘발유, 건축 소재 이런 음식들을 제외해도 1.1%니까요. 안정적인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은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한편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2월 이후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86.3이었는데요. 80.8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각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지난 금요일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유가도 약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4주간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지난 주말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유가 흐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지난주 금요일 전해진 한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4.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8월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금요일장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도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강세를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에도 기대감이 높았었죠. 특히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 이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도 주간 단위로 0.5% 내렸습니다. S&P 500은 1% 내렸고요. 나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좀 커졌죠. 기술주가 지금 주중 이후에 하락하면서 2%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요. 연초 대비를 보면 다우지수는 13.3%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15% 이상 오른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은 11.9%입니다. 다만 이제 러셀 2000인데 러셀 2000은 다들 아시겠지만 러셀 기준으로 보면 전체 3,000개 주식 중에서 1등부터 1000등이 러셀 1000이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추 1000등부터 3000등까지가 2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형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주도 알고 보면 엄청난 큰 회사들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보면 최근 1년만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좀 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앞서 이제 유틸리티가 좀 이번 주에 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쉬고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쉬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성격도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0년 물금리는 많이 보셨겠지만 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결국 1.3% 정도로 마감됐고요. 유가가 이제 4%나 떨어진 것이 지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에너지가 7~8%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여전히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금융주도 1.6%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미 소비재도 2.4%가 떨어졌고요. 소재나 산업재도 지난주에 좋지 않았습니다. 각각 2%대와 1.5%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요. 지난 주말에 하루와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필수 소비재가 1.27%가 주간 단위 올랐고요. 부동산이 0.7%, 유틸리티가 2.6%.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간으로 보면 상당히 좀, 방어적인 섹터 주식들이 지금 오른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한편,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초록색보다는 빨간색도 많이 뜹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빨간색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는데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더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주식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비자가 4%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 되겠고요. 유틸리티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것은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 아실 텐데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3.9% 올라갔습니다. 마스터카드도 4%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지난주에는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것이 많이 좋았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도 3% 올라갔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죠. P&G도 2.5%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 밖에 윌리저트도 8%, 엔비디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분할을 앞두고 9%나 떨어진 한 주간 되겠고요.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아마존이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3.9%가 하락했네요. 네, 지난주에는 한 주간 이 하락장 속에서도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가진 이 섹터군과 종목들이 올랐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 실적 시즌 중간 점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저희가 보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어닝 리포트들 총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41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90.2%,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10개 중에 8개에서 9개, 그러니까 87%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전부 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주가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면 지난 3개월 전과 똑같습니다. 워낙 기대가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시장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좀 조금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추세 확인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됐겠습니다. 당연히 은행업종 ETF도 지난주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난 이제 실적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월요일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날짜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주 미국 증시도 힘차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